안녕하세요. 닥터진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의사 이진호입니다. 오늘은 살 빠지는 당뇨약, 살찌는 당뇨약 요 순서를 좀 매겨보겠습니다. 등수를. 사진은 제가 의사들 강의에서 캡처해서 온 건데요.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는 순서대로 돼 있지 않지만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지금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살을 빼려니까 살이 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이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, 먼저 살찌는 당뇨약부터 가볼게요. 살찌는 당뇨약 첫 번째, 인슐린 주사입니다. 인슐린 주사. 인슐린 주사가 이제 살이 많이 찌죠. 그리고 인슐린 주사가 이제 1등이고, 인슐린 주사는 또 체중 증가가 대표적인 부작용이기도 하면서 절당도 오죠, 절당. 그러니까 절당이 오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고, 두 번째는 TGD 계열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피오글리타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체중이 많이 쪄요. 여기 플러스 3.79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약품명으로는 액토스나 뭐 듀비에정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살이 찌는 거는 사실 이 약은 살이 찐 이유가 인슐린처럼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건 아니고 체액 저류가 원인입니다. 체액 저류. 몸에 수분이 축적되는 거죠. 그러니까 수분이 저류되는 거죠. 근데 이 약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줘요. 그러니까 배가 막 나오진 않는데 체중은 늘어나요. 몸에 물이 차가지고. 그래서 원래 심부전 있는 분들은 이 약을 안 먹게 합니다. 심장이 좀 힘이 약한 분들. 안 그래도 물이 많으면 더 짜내기가 힘드니까. 예, 그런 게 있죠. 세 번째로 이제 살이 찌는 약은 여기 제일 위에 보면 SU라고 되어 있는 거 설포닐 유리아.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아마릴이나 디아미크론 같은 약이 있어요. 이것도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약이기 때문에 저탄고지할 때 먹으면은 완전 그 반대되는 기전이기 때문에 저탄고지할 때는 끊고 하셔야 될 약입니다. 당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약들이 바로 인슐린을 증가한 약들이죠. 그게 이제 인슐린과 이 설포닐 유리아가 대표적인 거고, 그건 1.4kg가 찐다 이렇게 돼 있죠. 근데 용량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또 이게 약 종류 여러 가지예요. 설포닐 유리아 중에서. 그러니까 뭐 약을 설포닐 유리아를 굉장히 고용량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리고 이 약은 그 췌장의 인슐린을 짜내게 하기 때문에 그 많이 짜내면 나중에는 췌장의 기능이 점점 떨어져요.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쓰다가 나중에 그 인슐린을 가게 될 확률도 많기 때문에요. 설포닐 유리아는 살도 찌고 나중에는 췌장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저혈당도 올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. 자, 이제는 살 빠지는 당뇨약.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어떤 당뇨약을 먹으면 살이 빠지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살 빠지는 당뇨약 중에서 뭐 1등은 빅토자죠, 빅토자.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빅토자가 살이 잘 빠지는 거니까 살이 잘 빠지는 약이니까 이게 싹 산다라는 약으로 나온 거죠. 이건 주사제입니다. 그러니까 인슐린이랑 정반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렙틴 저항성도 개선시키고 인슐린도 떨어뜨리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시키고, 그러니까 빅토자는 비만 약으로 허가받을 정도로 살이 잘 빠지니까 살 빠지는 당뇨약 1등으로 놓겠습니다. 2등은 뭐냐면 여기 SGLT2 이니비터, 이게 2등입니다. 이거는 2.63kg가 빠져요. 근데 이것도 이제 용량이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근데 대표적인 약으로는 포시가, 자디앙, 뭐 슈글렛 이런 약들이 있죠. 근데 이 약들의 부작용은 잦은 소변, 그다음에 방광염이 좀 걸릴 수도 있고, 왜냐면 이게 포도당이 소변으로 배출되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달달한 포도당을 이 균들이 좋아하니까. 그래서 질염도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약을 드시고 괜찮은 분은 아무 이상 없는데 방광염이 자꾸 생기거나 요도가 찌릿하거나 뭐 질염이 생기는 분은 일단은 약을 용량을 줄이거나 좀 피하시는 게 좋다. 그다음에 약간 미식거리는 게 있고, 그다음에 말기 신질환 환자는 쓰지 않는 약이에요. 그 다음에는 비구아나이드계라 그래서 그 다음에 살 빠지는 약 3등. 3등은 메포민 종류죠. 그러니까 메포민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기도 하고, 그러니까 나이아벡스라는 이름으로도 유명한데 이건 마이너스 2.12kg 빠지죠. 그래서 보통 근데 다이아벡스 약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죠. 이게 FDA의 미승인 적응증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도 쓰이고, 왜냐하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기 때문에. 그리고 당뇨가 아니래도 인슐린 저항증에도 써요. 그다음에 난소에서 그 안드로겐 과다 분비될 때, 여성분인데 체중도 찌고 여드름도 많이 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. 인슐린 높고 뭐 이런 분들은 메포민 쓰면 도움이 됩니다. 그다음에 항정신성 약물로 체중 증가했을 때도 쓰기도 해요.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또 효과가 있냐면 이게
항노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어요. 항노화 효과. 그다음에 고용량 비타민C 주사를 맞을 때 메포민을 먹으면은 더 효과가 좋다고 돼 있어요. 그러니까 항암 치료에도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. 굉장히 저렴한 약인데 여러 가지 효과가 많아서 저도 가끔 먹을 때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부작용은 미식거리는 거라든지 설사 같은 거 나오는 분이 있고, 뭐 CT 같은 그 엑스레이 조영제 검사 시에는 하루 전날부터 먹으면 안 돼요. 그래서 진단 방사선과 가거나 뭐 CT 찍을 때는 메포민 먹는지 확인합니다. 그리고 신부전, 그러니까 신장의 기능을 못하는 분들은 이 메포민을 잘 안 쓰죠. 자,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한 빅토자, SGLT2 이니비터, 그 다음에 메포민 이렇게 세 가지 얘기했죠. 그래서 이제 세 가지들을 합하면 이제 살이 잘 빠지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당뇨약을 바꾸면 체중이 잘 빠지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바꿔드린 경우가 많고, 단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살아있어야 되죠. 근데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은 살아있는지는 검사로 다 볼 수가 있어요. 그런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. 몇 가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살 빠지는 순위 네 번째 약은 여기 있어요. 아카보즈라고 되어 있는데, 이거는 알파 글루코시다제 억제제라고 해서 탄수화물을 섭취를 억제하는 약이에요. 섭취가 좀 덜 되게. 근데 뭐 체중 빠지는 건 뭐 미미하죠. 조금 뭐 약간 빠지는데, 상품명으로는 글루코바이, 베이슨, 뭐 보글리아 이런 약으로 돼 있죠. 근데 이거는 식사할 때마다 먹어야 되니까 좀 번거롭죠. 그 번거로운 게 있고, 위장 부작용이 좀 있는 편이라서 뭐 이게 무슨 뭐 췌장 효소제나 뭐 숟가루 같은 거랑 병행할 때 주의하라고 돼 있어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위장 부작용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. 실제 임상에서는. 자, 다섯 번째는 DPP-4 이니비터요. 이 약이 당뇨약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일 겁니다, 요즘에. 근데 이 약은 거의 체중이 거의 변동이 없어요. 찌지는 않는데 거의 미세하게 빠지는 정도? 그래서 이 약은 상품명으로는 뭐 자누비아, 트라젠타, 옹글라이저, 네시나, 뭐 슈가논, 제미글로, 가부스 엄청 많아요. 이런 약들이고요. 그러니까 이걸 드시는 분들은 굳이 약을 뭐 끊게 하진 않아요. 그냥 끊게 하진 않고, 아니면은 이 약을 이제 좀 바꿀 수 있는 분들은 바꿔서 더 체중이 잘 빠지게 하는 치료를 할 때 약을 바꿀 때 하기도 하죠. 그다음에 근데 이제 부작용은 이 약은 약간 뭐 비인두염, 호흡기 감염 이런 게 좀 생길 수 있고, 두통,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짧게 그 살찌는 당뇨약과 살 빠지는 당뇨약을 비교해 봤는데, 살찌는 당뇨약은 우리가 한 3가지 종류를 봤고, 그다음에 살 빠지는 당뇨약은 한 5가지 종류를 봤어요. 예, 그렇게 봤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셔서 당뇨약을 드시고 있는데 지금 식단을 저탄수식을 해가지고 살을 빼려고 한다 하는 분들은 이걸 참조하셔가지고 어떤 약을 갖다가 좀 변경을 한다거나 담당 의사에게 뭐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약을 안 바꾸면 절대 살 못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인슐린이나 뭐 이런 설파닐루리아 먹으면 살 절대 안 빠집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커플 티셔츠, 커플 반지